깜빡 구호를 또 외치면서 저는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재명 탄핵해야 되겠죠? 김현지 깜빡 가야 되겠죠? 이게 지금 뭐 경고하고 혼내고 끝날 일이 아니죠? 구호 외치겠습니다. 이재명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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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김현지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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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AFP 통신사에서 왔어요. 그러면은 피켓을 우리가 좀 제대로 올려줘야지 또 전 세계로 광화문 집회가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준비됐어요? 하면 됩니까? 자, 피켓 저기 이재명 탄핵으로 올립시다. 여기 리타이밍은 좀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이재명 탄핵으로 갑니다. 자, 재수사 말고 재수사가 자기한테 보이게 리타이밍 탄핵 그냥 올리면서 이재명 탄핵합니다. 이재명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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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정도면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 지금 국회에서 돌아가는 거 보고 있으면은 웃통 터지죠? 국회의원 300명 의미 있습니까? 안 되죠? 헌법에는 20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지들 마음대로 300명 합니까? 국회의원 연봉이 1억 6천이고 보좌진 9명 4급 보좌관은 한 1억 받아갑니다. 택시비, KTX비, 야식비, 추석, 설, 보너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만큼 돈을 긁어갑니다. 이자들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국회를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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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구현 박한석 대표가 국회 해산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지난 일주일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재명일만 이거 사기꾼인 걸 알았는데 대놓고 도둑질까지 하고 있었어요. 이 민주당 문진석이가 저기 대통령실에 있다 이 친명 원조 7인의 출신 김남국이에게 인사청탁하다가 딱 걸렸지요. 야, 그런데 이 인사청탁한 자리를 보니까 연봉이 2억 5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자리예요. 알짜리 그 자리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인사청탁 논란이 된 자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민간단체 협회장 자리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이재명 정권에서 권한에도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사농단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죠. 한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현지우나 김현지가 톡 튀어나왔습니다. 김현지의 인사농단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불거지니까 김남국이가 사퇴하고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김현지의 인사농단 아닙니까? 김현지 나와라! 김현지 나와라! 이재명이 임마에게 이 관세 협상으로 대국민 사기를 치더니 이제는 권력을 이용해서 권한에도 없는 직접 도둑질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장경태가 아주 나쁜 이 왼손 어디로 들어가는지 보셨죠? 장경태 손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아유, 다들 아시면서. 아무튼 이 장경태가 대국민 사죄하고 피해자에게 선고 대죄하고 의원직을 사퇴도 못하는데 지금 적반하장격으로 2차 가해하고 있죠. 장경태는 사퇴하라! 사퇴하라! 장경태는 사퇴하라! 사퇴하라! 마지막으로 이 국민의힘 관련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정말 외롭습니다. 형 동생하다 고영세가 배신하고 고향 친구 노릇하다 권성동이가 뒤통수 치고 원조 진균 짓거리 하다 유관우이가 등 뒤에 칼을 꽂았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사과하고 윤석열과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소속 버러지가 40마리입니다. 40마리. 우리가 이놈들 믿을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어차피 지금 한동훈과 그 패널들 배신자이기 때문에 패널 전선이 의미가 없어졌어. 윤 대통령을 배신한 40마리 때문에 패널 전선이 없어졌죠? 그러면 목숨 걸고 투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유엔에서 투쟁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거리로 나와라! 장동혁은 광화문으로 나와라! 유난홍이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윤 대통령과 윤 어게인을 외치는 우리 애국자들 뭐에 빗댔는지 아십니까? 똥 묻은 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똥입니까? 윤 대통령이 똥입니까? 배신자들이 똥 아닙니까? 배신자들이 개 아닙니까? 배신자를 때려잡자! 배신자를 때려잡자!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의 배신자들을 단죄하지 않고 응징하지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면 국민의힘 해산하라! 해체시켜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승만 정신으로 뭉치자! 박정희 정신으로 싸우자! 윤석열 정신으로 이기자! 광화문 정신으로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왜냐면은 국민의힘의 배신자가 40명이라고 그랬는데 송원석이 원내대표입니다. 107명을 대표해서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전원이 사과한 거죠, 여러분? 사과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국민의힘 의원들 다른 집회는 다 나가도 광화문은 안 나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할 말을 하는 곳은 광화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곳은 광화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자들은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시킨 자들입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오늘 날씨도 안 좋고 춥고 또 여기저기서 분위기도 들어온데 끝까지 과감히 나와주신 여러분이 애국자입니다. 이선봉 기자가 여러분들께 강력한 메시지 짧고 굵게 전달하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초조해가지고 빠르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김현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내용은 얘기해줬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흐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어제 농림축산부 차관이 면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면직을 당했느냐 물어보니까 기밀사항이라 말을 해줄 수 없다고 하고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이 농림부 차관이 어떤 자리였냐?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서 부민들이 앉혀놓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를 면직시키고 이유조차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눈에 거슬렸거나 무언가 감출 것이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잘라버린다는 거죠. 김남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란이 처음 터졌습니다. 처음 대응 뭐라고 했습니까? 부인했습니다. 자기 그런 적 없다. 자기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일만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 박지원 같은 작자들이 둘러붙어서 민주당에서 오빠 동생 하는 건 우리의 문화다라고 하면서 옹호를 합니다. 옹호를 했는데도 안 되자 어떤 결과를 냅니까? 김남국을 잘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면 부정했다가 잘라버리는 것, 이것이 민주당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 규칙에서 벗어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 김현지라는 겁니다. 도대체 김현지가 누구기에, 그 여자가 갖고 있는 권력이 어떻기에 민주당이 이 절대적인 규칙을 무시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김현지의 논란 얼마나 많습니까? 유동규, 김부선씨 이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재명이랑 혼외자가 있다느니, 이재명이 그 김현지 집에 도피를 했다느니, 또 김현지가 핸드폰을 바꾼 이력들을 살펴보니까 이재명이 큰 문제가 터졌을 때마다 핸드폰을 바꿨다고 합니다. 캥기는 게 있으니까 핸드폰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탄핵의 핵심은 바로 이 김현지 아닙니까? 그렇게 김현지부터 우리가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김현지를 수사하라! 김현지를 수사하라! 김현지를 수사하라! 이재명을 탄핵하자! 이재명을 탄핵하자!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는 딴거 없습니다. 이를 악물고 이판사판 아니에요? 우리가 더 잃을 게 있어요. 우리 이제는 튕겨서 쭉쭉쭉 올라가는 길밖에는 남지 않았죠? 이제 이를 악물고 이기자! 자, 이기는 방법을 우리 손상대 사회자께서 대한민국 국민들께 독점 발표해 주신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기금짓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홍철기 대표가 손상대 대표를 소개했습니다. 자, 좀 깊게 드시고 지금 옆에 보시는 우리 AFP 방송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부르짖는지를 직접 취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조금 깊게 따라서 깊게 따라. 태극기와 성종이는 옆에 늘든지 아니면 잠깐 내려오고 피켓을 들어야 카메라. 자, 깃발 좀 내려봐요. 큰 깃발 이쪽으로 가시고 카메라 가르면 안 돼. 깃발 좀 내려봐요. 깃발을 내리시라고. 깃발 내려! 아니, 헌병 말도 안 듣고 말이야. 깃발 내려! 아이씨, 다시 군대 가야 되겠어. 자, 피켓 다 들고. 김현지 빨리까. 요거 이제 왜냐면 외국에서 들어봤을 때는 빨리까 여기 뭐 영업이 세요. 여기 따라 하는 겁니다. 막 흔들면서 해야 돼. 그래 방송이 잘 나와. 자, 갑니다. 김현지 빨리까. 김현지 빨리까. 김현지 빨리까. 김현지 빨리까. 김현지 빨리까. 김현지 빨리까. 김현지 빨리까.
다시 한번 긴급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제 몇 부에서 광화문 집회 안보 시민단체 사회를 보는 김수현 대표가 법정 구속을 당할 뻔했는데 하느님께서 끄집어내서 다행히 살아왔습니다. 밤 11시까지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화문 강연에 사회를 보러 나오신 김수현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자, 이제 동계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 11시까지 생전 처음으로 11시까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손상대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 안 돼! 사회 보라 해서 잠깐 사회 보러 나왔습니다. 한정은 시작! 자,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야 됩니다. 국민들과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죠? 맞습니다. 대한민국 위치를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춥거나 말거나 다 깨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야, 좋다 좋다. 야, 이거 봐라. 이게 어디야? 진짜 진주 좋고 당진 왕주. 와, 야, 뭐야? 요 뭐 큰 건데? 대전. 아, 홍성. 자, 저기 아이고 깃발. 안동. 야, 일일이 말하면 안 돼. 안동도 나왔구만. 지금 뭐 여러분들 가슴에 불이 붙어있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또 육해공군 그리고 삼사관학교 ROTC 해병대 켈로 고개나 대호연 전국 여성구호경기 그리고 자유마을 그리고 여청년단들 수많은 동지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고 깨어났습니다. 우리가 주인 맞죠? 자, 그러면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기소단이 여러분과 함께 각오를 다지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기소단 차렷! 애국 국민되어 받들어! 자, 역시 잘한다. 다시 흔들어! 그렇지. 이렇게 코드를 맞춰야 됩니다. 자, 우리 애국을 위해서는 뜨거운 심장끼리 코드를 쫙 맞춰야 됩니다. 우리 각오를 다지는 충격을 ROTC 자유통일연대 유관모 회장 지휘하에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반동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인생의 목숨을 소중의 앞날이
세계 목숨을 소금의 앞날이 양양하고 이놈이 숨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주리요 이놈이 숨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주리라 이슬같이 기꺼이 주리라 한참은 시작! 자, 전부 애국할 준비 됐습니까? 죽을 만큼 심장이 뜨겁습니까? 아직! 자, 여러분, 두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문앞까지 털렸습니다. 중국인 한 놈이 우리 전 국민을 털었습니다. 정보는 필요 없고, 정보는 털고, 돈은 필요 없고, 대한민국 통신망, 유통망 전부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그 상처가 아직 복구도 되지 않았는데 나라가 이꼴로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이브리드 전쟁을 이미 경고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중국인 무부자 있고 마구 해서 경복궁에 똥을 사면은 5만원, 중국인 욕하면은 징역 5년, 이따위 짓거리 하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알겠지만 1초에 9만 번씩 해커들이 한국을,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이미 전쟁 불법판에 있는데 이것을 아무리 경고해도 정부는 듣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손으로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소식. 대장동 항소 포기 후에 우리가 얼마나 꿀물을 보냈습니까? 배대지 땅땅 두드리는 저거 봤죠? 네, 그 5만원짜리 들어있죠? 자, 그래서 성남 시민들이 불이 나서 대장동 일당 재산 5,673억 원을 압류 신청했습니다. 빨리 우리가 성남 시민과 합쳐서 우리의 재산을 지킵시다! 그리고 요따위 도둑질 못하게 특검 국정조사 빨리 하라! 네, 도둑놈은 우리가 몽둥이로 때려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국무회의에서 쿠데타 나치 정부 처리하듯이 살아있는 처벌하자. 결국 윤석열 계엄을, 그것도 헌법에서 즉시된 고유권한, 즉 헌법인 계엄을 히틀러 나치에 비유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렁이 벨모도 가짜! 그 바보스럽게 생긴 놈 박종근의 진술도 가짜! 한덕수가 진술한 것까지 가짜! 자, 탄핵 세력은 지금 권력을 잡고 있고 실제로 나라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기업군과 공무원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깜빡하고 난립니다. 계엄이 내란입니까? 탄핵을 한 놈들이 내란입니까? 여기에는 여기 이 사람이 있습니다. 전 국민 65%가 빨리 재판하라고 난리인데 아깝도 않습니다. 입만 열리는 대한민국을 비판하고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 발언을 해대는 자가 있습니다.
빨리 재판하라! 자, 여러분, 요번에 내란 재판이라고 하는 속칭 이상한 재판을 보면서 군이 이렇게 무력화도 되는가 하고 통탄을 했습니다. 군은 명령을 따라도 정치가 바뀌면 죄인이 될 수 있다. 이상 조치가 정치적 공격을 받으면 결국은 이날 이 나라의 군인 공무원은 토론 집단이 됩니다. 전례 없는 군 명령 체계 파괴인은 바로 군을 무력화시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명령을 거부하면 명령 불복 정죄, 명령을 따르면은 가해자 책임자 공범이 되는, 이렇게 되면은 군인들이 명령이 떨어지면은 야, 법에 있는 거야? 이거 따라도 돼? 이렇게 토론하겠죠? 맞습니다. 여기 대부분 아주 고위 지휘관들 출신입니다. 국방차관님도 계시고 사단장, 군단장 출신들 다 이 뒤에 쫙 평생 전투기 몰았던 사람 포함해서 지휘관들 출신 다 있습니다. 월남전에서 엄청난 전공을 세웠던 분들도 여기 다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사지로 들어가라! 죽을 줄 알면서도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는 죽으러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나에게 할 날이 되어 온다면 이것은 싸우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지휘체계를 거부하는 말입니다. 전쟁 나면은 총을 쏠까요 말까요 일일 물어야 되는 이런 군대가 필요합니까?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분노하겠습니까? 우리 1700만 아니 아직 보면은 전 국민의 대부분이 군인 가족입니다. 한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범법자, 책임자, 가해자, 공공소리를 듣는 후배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군무력화 시도이며 국가방어체의 해체입니다. 지금 비상사태에 걸리면은 이재명은 뭘로 이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막는다. 네,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하나 이 소식은 주재의원을 별별 수단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그랬는데 아주 법원에서 내란몰에 제도를 걸었어요. 혐의는 법리 다툼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속할 수 없다. 모두 증거 인멸 우려는 보통 구속영장 청구할 때 쓰는 건데 그런 우려도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란 영국 시즌 2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9시 반부터 저녁 11시까지 체포를 받으면서 느낀 것이 아하, 나라가 정몽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느꼈습니다. 정말 느꼈는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대변특검 수사 150을 마무리해보니까 구속영장 청구를 100건을 하면은 90건이 예를 들면은 10전 9패입니다. 무차별 압수수색 185회 하고 체포하고 배치해서 다 했지만 전부 기각되거나 무효되었습니다. 이게 특검 맞아요? 특검! 여기에 군을 해병대를 검찰과 경찰이 통제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는 꼴이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자식들이 지켜왔는데 이제는 총을 맸던 손을 90 노장이 다시 나와서 총을 만들어요. 누가 이 꼴을 냈습니까? 그리고 내란이라고요? 그런데
조인의 이 양반 말이야. 솔직히 지난번에 자기 자판하든지 했으면은 입꼬리 안 됐을 때 아이 그때 범위로 막을 걸 지금 가래로 막아도 잘 안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가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법원장들 모아놓고 내란 재판부 법 왜곡죄 신설 이것은 위헌성이 심각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지금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재판 결과를 민주당이 좌지우지하겠다. 대법원장 너는 가만히 서 가서 찌그러고 있어. 인사는 우리가 할 거야. 그리고 내란 재판은 헌재가 제대할 필요 없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의대 팀들이 늦게나마 깨닫고 지금 법원장 회의를 하고 또 8일날 또 보도관계자들 회의를 하고 해서 맞겠지만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없으면은 다 헛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의장님이 목숨 걸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국가인가 정치 프레임 국가인가? 법의 여론이 풀리면 나가냐? 헌법의 정치가 풀리면 것이다. 아니면은 다시 법치와 헌정 체계에 의해 설 것이냐?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행동으로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광훈 의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국민 정권은 딱 자기 밥그릇 잘 찾아 먹어라.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설명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 주권, 권리, 나에게 주어진 자유 모든 것을 확실히 지키는 것, 잘 찾아먹는 것, 이게 국민주권입니다. 이보다 더 유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지키러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전 국민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방패,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방패를 들고 5.16, 4.19, 3.1절 정신으로 들어가서 반드시 갈아 엎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많은 연사분들이 나와서 또 여러분과 함께 울분을 토하겠습니다. 먼저 조영호 총재님이 이 자리에 나오시겠습니다. 이분 간첩대를 잡는 거 전문가가 알죠? 오직했으면은 저기 국방차관, 감성장군 국단장 출신, 노동사 이런 분들이 여기 나와 있겠습니다. 조영호 장군께 큰 박수 광화문 애국동지 여러분, 어제 김수열 대표가 법원에 갔다 오더니 아주 한결무서워졌습니다. 김기열 대표 화이팅! 화이팅! 이재명이 지난달 23일 앙카라로 가는 공군 1호기에서 남북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말에서 정말 분이 있던 일을 올바이 가집니다. 맞습니다. 특히 주력인 국회가 핵무장을 하고 있고 그들과 군사동맹을 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이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맞습니다. 이 발언은 임진왜란 때 통신 따라서 일본을 다녀온 김성일이가 외국가 침략할 염려가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의 신문량 명분이 있었지만은 대비태세가 무너져서 우리가 임진왜란 때 그 많은 피해를 본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이재명이 이자 그냥 둬서는 절대 안 될 때입니다. 이재명을 탄핵하라! 탄핵하라! 이재명을 대포하라! 대포하라! 중국인 강도들의 생각이 최근 증가하고 있고 서해상의 동해에 중국이 철 구조물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은 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중국이 관광객이 무비자 입국을 하게 되고 그들 일부가 크루즈선에서 나와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보도를 보면서 이것은 단순한 범법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중국인을 추방하라. 또 중국 요새들은 서해 공유 수면에 불법 철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것을 제거하라고 조치도 하지 않고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임무. 만약 저거 철구물 자체를 그냥 두면 서해 바다를 저들의 앞마당 중국의 앞마당으로 만드는 조치를 하는데 그냥 놔두고 있는 자가 이재명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을 대비하라! 대비하라! 서해상 구조물을 철거하라! 철거하라! 중국의 선거 부정선거 개입을 수사하라! 우리는 이겼습니다! 평생!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영장군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기수관이 퇴장하겠습니다. 기수관 부대 차례! 기수관이 인사할 때 모두 피켓과 깃발 있는 대로 다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 동기들께도 받들어요! 총! 제발 총! 네. 믿음직하죠? 위안 엇! 앞으로 가! 자, 이번에는 우리 전투기 조종사 그리고 적전술 전략가 평생 전투기를 몰면서 나라를 지켰던 이지훈 회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애국 성도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여기 보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애국심으로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이 광화문 광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고 하나님이 도모하사 지금까지 번영케 하신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법치를 회복시키려는 국민 정권의 최전선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도전입니다. 우두한 이재명 정권은 사악하고 불의한 수단과 방법으로
정권을 찾더라. 불과 6개월 만에 오늘이 대략 6개월 되는 날입니다. 60여 가지의 폭정, 불법과 대국민 기반 출동을 자행해 왔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파손된 운전자처럼, 마치 공산당 후배들처럼 공산화혁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 주권은 유린되고 헌법 가치는 짓밟히고 있습니다. 망가지고 있는 국가 경제, 민생 경제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눈과 귀를 막고 있지만 환율, 물가, 부채,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실업률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에게는 세금과 규제로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관세 협정에서의 굴욕적 변화, 국가 신인도 추락과 함께 외환위기, 국가 부도라고 하는 먹구름이 저태산 너머에서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북중로 전체주의 공산독재 세력에게는 불정적으로 머리를 쪼아리면서 글로벌 선진각국을 답보할 한미일 협력체제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신뢰도 하락, 한미연합 지휘체제의 혼란으로 국방태세와 북중동의 하이브리드 침공 억제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산당식 저 독재당 다수성을 앞세워서 망국적인 법안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경찰, 국정원은 더 이상 국민의 방패가 아니고 정적을 시켜하고 범죄 정권 독재